누구나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연인데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모르는 남자가 불법 전입했어요. 입니다. 자, 어찌된 일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혼자 살고 있는 저에게 얼마 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 낯선 남자의 흔적이 저에게 배달되는 겁니다. 여기 계세요. 여기 저 택배 왔습니다. 택배. 네. 기다려 나의 택배. 대게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잠깐만 사각 트렁크 팬트 네. 오죽날 면도기 아저씨 거예요? 아니, 이거 제 물건 아니에요. 여기 행복빌라 여기 이재용 씨 집이라 그러도 왔는데 여기. 이재용? 예, 이재용 씨. 좀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혼자 사는 여자의 박스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분 이재용 씨 아니세요? 혼자 산다고요? 근데 이재용 씨 그 벌금 꽂으셔도 여기로 와 있고 막 뭐 이런데. 네? 벌금? 예. 이재용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아니 자기가 내야 할 벌금을 왜 우리 집 앞으로 보내? 어이가 없네 진짜. 그때만 해도 저는 누가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단순한 실수겠거니 생각했죠. 근데 주민센터에 물었더니 정말 까무러칠 만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행복빌라 이재용 씨요. 아, 여기 네. 박수림 씨 그 동거인이라고 나오네요. 저기요, 저 혼자 살거든요. 동거인 뭐야? 이재용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아니, 잠시만요. 이상하네요. 이분은 여기가 자기 집 맞다고 그 한 달 전에 전입신고하셨거든요. 아니 누군데 우리 집에 전입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먼저 물어봤어야죠. 제가 이 집 세대주예요. 아니,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런 절차는 따로 없어서요.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해도 기존에 살고 있는 분께 뭐 연락을 따로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머머. 뭐 전국 어디든 다 똑같아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아무나 남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생파 모르는 남이 저희 집에 몰래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걸 막는 법이 없다니 진짜 황당합니다. 모르는 남자의 벌금 고지서가 우리 집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좀 뭐야? 답답할 것 이게 같아요. 가능한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네, 이 사연은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한 여성, 직장인 A씨의 사연인데요. 네. 지난 7월 말에 A씨가 검찰청에서 날아온 1,800만 원 상당의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통지서에 적힌 주소가 A씨 집 주소가 맞았어요. 어머. 그런데 이 수신인 이름은 전혀 모르는 B씨라는 남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집에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의 우편물이 계속 오는 경우거든요. 그치, 맞아. 그런 경우 아니었을까요? 그런 경우가 보통 있는데 네. 이 사건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A씨가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약 한 달 전에 이 알지 못하는 남성 B씨가 바로 A씨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사실을 알게 된 건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좀 알아봤더니 이 B씨가 이 A씨의 집을 마치 임대,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 계약서를 어머머머. 작성을 해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 계약서에 보니까 뭐 집주인 주소, 또 도장, 전화번호 다 적혀 있었는데 이게 모두 다 가짜, 완전히 위조된 것이었던 겁니다. 가짜 계약서까지 썼다는 거 일부러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남자가 왜 그런 거죠? 이게 이 사람 신고하는 것도 신고하는 거지만 전입신고 기록을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당연히 이거 기록을 없애야 되는데 그 A 씨도 B 씨 그 주소를 말소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남자를 동거인에서 떼내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절차를 A 씨가 거쳐서 해야 됐었는데 네. 첫 번째, 먼저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할 때 이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하고 여기 혼자 살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 집과 자신의 발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반송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됐습니다. 또 이 기간만 또 무려 한 달이 걸렸는데 A 씨는 이걸 하기 위해서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시켜줘야 된다니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고 게다가 이 A씨와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이 또 있었다면서요. 와. 네, 그렇습니다. 실제 온라인에 불법 전입 피해를 검색만 해봐도 이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꽤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의 채무 독촉장이나 법원 압류장들이 이제 집으로 날아와서
신용불량자로 괜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르는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집으로 찾아오는 아이고. 이거 좀 무섭겠죠. 요런 유의 이제 피해를 많이 호소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불법 전입을 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입 신고할 때 그 주민센터 관계자가 우리 집에 직접 나와서 이 사람 여기 한 사람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친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맞아. 그냥 계약서랑 신분증 들고 가면 전입 신고 되게 쉽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걸 악용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뭐 한 집에 반드시 한 사람만 살으라는 법은 없고 하니까요. 현행 제도에서 이렇게 전입 신고가 된다고 해서 기존 실거주자한테 뭐 따로 통지가 간다거나 이런 제도도 없거든요. 그럼 제도가 왜 이렇게 허술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전입 신고를 쉽게 해둔 목적은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뭐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담보대출 많이 받으려고 전입 신고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제도를 만들어둔 건데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이렇게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불법 전입을 시도하는 걸까요? 뭐 일단은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채권 추심 당하지 않기 위해 위하게 네.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들이 있고 뭐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 막 은행으로부터 빚독촉 같은 거 받고 이제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일단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안 날라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소송을 제기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소장을.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좀 황당한 네, 일들을 벌이는 것 같고 하나만 그 말씀드리면 아까 그 사연에서 그 예인 씨가 네. 기존에 살고 있는 분께 연락 따로 드리지 않잖아요. 뭐 저희 전국 다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신청하면 가능하거든요. 아, 내가 신청을 하면 이제 전입세대주고 누군지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제도도 좀 활용을 해보셨거든요. 네, 불법 전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쁜 사람 유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한 배우자가 뭐 세 차례 양육비 주지 않고 하면은 감치 명령도 할 수 있고 뭐 여기에 넘어서서 형사 절차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련해서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지 절차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송달을 안 받으면 내가 형사처벌을 위험해서 어쨌든 당장은 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낯선 곳에 불법적인 전입 신고를 해놓고 서류 송달을 피해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쁘네. 들을수록 황당하네. 이 범죄자들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이 피해는 누구라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래서 그럼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전입 신고를 한 그 B 씨 네.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A 씨가 손해를 봤다면 피해를 봤다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일단 이 남성은 자기가 살고 있지도 않은 집에 허위로 전입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입 신고할 때 아까 보니까 다 위조해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서 했잖아요. 이건 이제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성은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허위 전입 신고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문제는 이 여성분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성분이 이 남성의 허위 전입 신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뭐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부분은 그런 건 아니죠. 없어요. 근데 이분이 당하신 거는 이제 결국 정신적인 피해. 막 나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맞아, 막 찾아와가지고 막 뭐 택배 아저씨가 막 면도기를 주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였다. 이제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내가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증거를 얼마나 잘 모아가지고 입증을 효과적으로 잘 해내느냐의 맞네. 문제일 것 같아요. 맞네. 아니, 택배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보냈어. 근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버리면 이걸로 인한 나의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입증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게 뭔가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불법 전입자를 내보내는 방법 절차가 좀 간소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주불명 신청,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불법으로 전입한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는데 이 절차 자체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전입 신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센터
주민센터 직원이 이렇게 거주불명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동의하느냐 뭐 이런 확인 절차라든가 서류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받고 도망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절차를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입자 보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거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막 전입신고를 하는 거는 좀 약간 부작용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전입신고를 할 때 실거주자가 미리 있다고 하면 같이 살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저는 확인서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받아주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보완책들이 좀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입신고 절차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시스템은 꼭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선거 때 막 옮겨. 거기 가서 찍어주려고. 그리고 선거까지 또 옮겨.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요런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